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13번째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동영상을 올리고 했는데, 이게 처음 부분하고 내가 끝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예, 근데 중간을 확인을 안 했는데, 보니까 중간 부분만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내가 소리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재녹음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비대면 강의는요, 기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런 비대면 강의는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중요하니까 꼭 실습해 보라고 당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고위치 고위 벡터 지난주 중단한 데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이제 대각 행렬로 변환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고유 벡터, 고유치, 고유 벡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그 파데브 리브리어의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요, 우리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행렬 A죠. 행렬 A, 우리 정방 행렬, 정치 행렬을 이제 대각화하는 닮은 변환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요. P의 역행렬 곱하기 AP는 대문자 람다 이렇게 됩니다. 이 람다가 바로 대각 행렬이 되겠고요. P 행렬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고유 벡터 있죠? 그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그 행렬의 역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고유값, 고유 벡터, 그래서 우리가 닮은 변환해서 대각 행렬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 대각화하는 데 따른 흥미로운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대각화하는 닮은 변환으로 행렬을 대각화하는 이 P행렬은요, 이 A행렬의 제곱도 역시 대각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의 제곱을 우리가 닮은 변환을 했습니다. 그럼 A의 제곱은 A 곱하기 A죠. 그래서 A와 A 사이에 단위 행렬을 끼워 놓습니다. 상관없죠. 그 단위 행렬은 또 뭐예요? P와 P의 역행렬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만 따면은 P의 역행렬 AP는 람다죠. D도 람다죠. 그래서 람다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P 행렬은 역시 닮은 변환으로 역시 A 제곱을 대각하고 대각화 결과가 이 람다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정직 행렬이다. 그러니까 우리 넌 싱글러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역행렬을 존재하겠죠. 역행렬을 구해보면요. 요게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행렬의 특성들을. 그래서 각각이 다 역행렬이 되고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똑같이 A의 역행렬을 유사 변환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 알고 있는 람다 대각행렬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행렬 A의 우리 고유치를 구하기 위한 특성방 정식이 이렇게 쫙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쵸? 람다 n승 플러스 알파 n 마이너스 람다 n 마이너스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람다 대신에 A 행렬 있죠? A 행렬. A 행렬의 n번 곱 플러스 알파 n-의 A 행렬의 n-1번 곱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형대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결과가 뭐냐면요. 요 A의 n승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러면 A의 n승은 마이너스 알파 n-의 A의 n-1승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A의 n승은 9보다 낮은 차수 있죠? n-1서부터 0승까지 이런 그 낮은 차수의 제곱으로 되는 이런 것들로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알파 n서부터 알파 제로까지가 다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방형렬 A의 그 n승은 이렇게 더 낮은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그 결과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정방형렬 A가 있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특성방정식 있죠?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람다 3승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플러스 15 그리고 이거에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하면은 요게 A의 3승이 되고 A의 제곱이 되고 A가 되고 15i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이용하면은 A의 3승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의 4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A 3승이잖아요. 3승 대신에 얘를 여기 있는 결과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A 3승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5A가 되고 또 A 3승을 또 요 결과를 갖다 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6A 플러스 마이너스 15I 이렇게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가지고 A의 4승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4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번 곱하지 않고도 이게 높은 차수를 구해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가 역행렬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양변에 그 아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다가 양변에 역행렬을 이렇게 쭉 곱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우변이야 뭐 0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A의 n-1승이 되고 쭉 해서 알파 1의 I 플러스 알파 제로의 A의 역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줘요. 그리고 알파 제로를 나눠주면은 그 A의 역행렬은 알파 제로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의 n-1승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원래 역행렬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디터미넌트 A를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여인수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체 행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했었는데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행렬의 곱이고 그 다음에 이 알파로 이루어진 녀석은 특성 방정식의 개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는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행렬의 곱,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 이런 데서 역행렬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걸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또 다른 그 응용 중에 하나가 이 행렬의 무한급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테일러 급수 전개를 배웠습니까?
예, 그래서 함수 fx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0 플러스 a1의 x 뭐 a2의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급수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x 대신에 a를 씁니다. a가 행렬이고요. 이게 대문자 f가 되죠. 함수 f 대신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k0의 i 저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죠. k1의 a, k2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급수로 이렇게 함수로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한다는 거는 무한급수잖아요. 그 무한급수 대신에 이렇게 a 행렬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익스포넨셜 a는요. 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i 플러스 a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a 제곱, 3팩토리얼 분의 a 삼성 이렇게 쭉 됩니다. 요게 지수함수 있죠. 익스포넨셜 x를 미안합니다.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은 1 플러스 x 플러스 2팩토리얼 분의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요 그 함수 fa의 무한급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예를 보면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는요. 여기에 보면 익스포넨셜 a의 역행렬이 되는 거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a 플러스 익스포넨셜 b는 그 익스포넨셜 b, 익스포넨셜 a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a와 b의 곱이 같지 않죠.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은 ba와 같지가 않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을 안 하고요. 그래서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행렬에서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이 익스포넨셜 a, 익스포넨셜 b가 익스포넨셜 a 플러스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함수 fx가 아니라 저 행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방금 전 거를 또 이용하는 건데요. 요 람다가 우리 알고 있는 이제 대각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 fa 대신에 f 람다를 우리가 넣은 거죠. f 람다를 그러면 k0 i 플러스 k1의 a 플러스 a가 아닙니다. 자꾸 람다라 a라고 그러는 람다입니다. 대각 행렬. 그렇죠? 그러면 이걸 쭉 쓰면 요 행렬에다가 대문자 i니까 여기 k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k1의 람다를 해준 거는 여기 그 람다 1에다가 k1에다가 람다 1 곱하고 k1에다가 람다 2하고 이렇게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대각 성분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함수 f 람다 꼴이 됩니다. 그래서 f 람다 1, f 람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결과를 이제 또 이용을 해서 그 대각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변환 a를 닮은 변환을 해서 대각행렬 람다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 a는 거꾸로 보면은 그 p의 역행렬을 가지고 람다를 닮은 변환을 해주면 a가 도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fa 대신에 요거를 우리가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i는 이제 p의 역행렬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역행렬 대신에 그 a 역행렬 대신에 p 람다 p-1이 되는데 람다는 뭐예요? p의 역행렬 ap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맨 끝에 P가 있고 오른쪽에는 P의 역행렬이 있죠. 그래서 쭉 모아보면은 P의 역행렬이 있고 K0I, K1 람다, K2 람다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P, F 람다, P 역행렬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FA라고 하는 이 무한급수 행렬로 만들어진 무한급수 그 행렬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FA 대신에 람다를 집어넣고 그거를 P의 역행렬을 가지고 닮은 변환을 한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행렬을 이렇게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뭐 계산은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 울프랑 알파 요 사이트를 가서 그 아이겐 벡터 구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밸류가 3, 2가 나왔고 3일 때, 2일 때에 그 아이겐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 4, 2를 썼어요. 먼저. 그 얘기는 뭐냐면 람다가 2인 거를 먼저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 0인데 이걸 마이너스 1, 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 고유 벡터 구할 때 임의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1로 하냐 마이너스 1 하냐. 근데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1을 선택했네요. 그러면 얘가 P행렬이니까 얘의 역행렬 구할 줄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뭐가 됩니까? 2, 3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게 그 우리 대각행렬 람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익스포넨셜에 람다를 놓고 P-1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이 결과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FA가 익스포넨셜 A가 되는데 그 대각행렬에 익스포넨셜 승을 쓰고 역행렬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죠, 여기. 요식을 쓰는 거잖아요, 요식. 람다로 이루어진 요식. F 람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람다 1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익스포넨셜의 2승, 익스포넨셜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다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A 행렬이 그 이 무한급수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무한급수 문제 무한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한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결과식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본 요 FA에 이게 무한급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특성 방정식에서 온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그 이 A가 A의 n승이니까 그쵸? 여기서 보면 A의 n승은 그 n-1승으로 쭉 몰아낼 수 있죠. 그쵸? A의 n 플러스 1은 아까 똑같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그 A 곱하기 A의 n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은 A 곱하기 A의 n-1승이 되고 n-1은 요 얘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A를 곱해주면 또 A의 n승이 나오는데 A의 n승은 또 얘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결과적으로 무한급수이나 그 유한급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F의 A가 결과적으로 최고 차수가 A의 n-1승이고 그쵸? 그 앞에 붙은 개수는 D의 D가 됩니다. dn-1승 쭉 이렇게 돼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RA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F는 대문자 F는 무한급수로 표현이고 RA는 우리가 유한급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FA 대신에 우리 원래식이니까 람다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무한급수에 되는 스칼라 함수인데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유한급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에 람다 i가 쭉 되고 요거에 람다 r 람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무한급수가 그러니까 행렬의 무한급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한급수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a의 고유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고유값이 전부가 다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람다 1 놓고 람다 2 놓고 람다 3 놓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함수꼴이 나와 있으니까 f 람다 1은 아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 1의 n승도 우리가 아는 값이죠. 모르는 게 뭐예요? d죠, d. d의 n-1, d의 n-2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에 관한 n개의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무한급수를 유한급수로 바꾼 경우에 그 개수 D를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굴면은 개수 di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행렬 A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람다 1이 마이너스 1, 람다 2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 D1이잖아요. 그래서 D1 람다 플러스 D0입니다. 그쵸? 요게 차수가 2 x 2잖아요. 그러니까 n이 2란 얘기죠. 그래서 요게 람다 1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F 대신에 그 F가 우리가 익스포넨셜 A라고 쓰면은 F 람다 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니까 요 식에 그래서 마이너스 2 D1 플러스 D0가 됩니다. 람다 2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D1 플러스 D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풀 수 있죠, 요거는요. 그래서 D0, D1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구해낸 겁니까? D1의 A 행렬 플러스 D0의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A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예, 근데 방금 전까지는 고유치가 중군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중군이 되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렬 A의 그 람다 i가 고유치인데 이게 P차 중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람다 마이너스 람다 i의 P승이란 뜻이에요. 그쵸? 중군이면은 제곱, 3중군이면 3승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중군이 생겨나면은 우리 아까 D를 구하기 위해서는 n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방정식의 개수가 모자라죠. 그래서 방정식의 개수가 모자라니까 아까의 여기에 식에다가 여기 중군인 람다 i를 집어넣어 주고요. 얘를 미분을 해 줍니다. 미분을 하면은 새로운 우리 독립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P가 되면은요. P가 되면은 미분을 총 P번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P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한 번 미분. 그렇죠? 두 번 미분 이렇게 해서 서로 독립된 방정식을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아까 구한 D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데브 레브리어의 알고리즘인데 이 보호의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A에 특성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 얘를 전개를 하면 위에 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당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요 알파의 n-1은요. 요 람다1, 람다2로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알파의 n-1승, 요 n-1승은 요 한 번씩 다 걸러서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람다가 한 번 덜 곱해져야 람다의 n-1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알파 n-1은 마이너스 람다1 플러스 람다2의 람다 n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또 전개를 해요. 그래서 알파 n-2승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람다를 두 개 건너뛰고 나머지는 그 람다1, 람다2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 두 개 있죠. 서로 다른 두 개를 다 곱해진 것이 되겠죠.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의 3등은 어떻게 돼요? 세 번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서로 다른 세 개가 서로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알파 제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쭉 다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알겠죠? 요게 대각행렬 우리 람다 있었잖아요. 큰 대문자 람다. 그 대각행렬 람다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행렬 디터미넌트와 똑같잖아요. 자, 이거를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트레이스 A는요,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 A다. 그러면은 대각 성분들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각 성분을 쭉 이렇게 합이 되는데 이거는 고유추들의 합과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증명은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선형대수 책에 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스 A의 값은 대각 성분들의 합은 고유치들의 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n-1은 마이너스 람다1, 람다2의 그 대각 성분들의 합이 되고 그게 트레이스 A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제곱의 고유치는 뭐예요? 이게 람다 1의 제곱 이렇게 그 대문자 람다 행렬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트레이스 A 제곱은 트레이스 대문자 람다 행렬의 제곱이 되고 그것은 그 고유치들의 제곱의 합이 됩니다. 그 다음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그 람다의 n-2의 값은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개의 곱이 되고 같은 것들을 빼줘야죠. 그러면 얘는 하나는 그 트레이스 A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알파 n-1 쓰고 하나는 트레이스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의 트레이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쭉 씁니다.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의 개수들에 대한 보호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행렬 A가 우리가 주어졌어요. n-바이 행렬에. 그러면은 이 행렬의 트레이스 값만 갖고 그렇죠? 트레이스 행렬 A의 트레이스, 제곱의 트레이스. 그렇죠? n승의 트레이스 이것만 갖고 특성 방정식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특성 방정식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행렬식 계산을 안 하고 원래 행렬의 트레이스, 제곱의 트레이스,
삼승 A 3승의 트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 특성 방정식의 개수 이것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하죠. 그렇죠? 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데브 레브리어의 그 알고리즘을 이제 얘기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해서 A의 역행렬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게 뭐였어요? 원래 주어진 행렬의 행렬 A의 제곱, 행렬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곱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요 개수들이었죠. 개수들. 알파 0, 알파 1, 알파 2 이런 개수들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알파는 어떻게 구했어요? 앞에 공부한 이 보호의 공식 있죠. 요거 가지고 알파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 요식하고 보호의 공식을 하면 필요한 거 다 구해낼 수 있어요. 행렬 곱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컴퓨터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행렬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를 알았다는 게 뭐예요? 특성 방정식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파데브 레브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먼저 ADJ라 쓴 거 있죠. 이게 수반 행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조인트 어드조인트 행렬이라고 씁니다. 이게 교과서에 135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원소의 여인자로 바꾸고 전체 행렬을 전치한다. 그게 어조인트가 되겠죠. 무슨 여인자가 뭐예요? 그 어떤 원소의 행렬의 원소가 속해져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 그 i 플러스 j를 해줍니다. 이게 i번째 행, j번째 열이잖아요. 그쵸? 그게 여인자예요. 여인자. 코펙타. 그쵸? 그거를 하고 코펙타를 다 해주고 그거 전체 행렬을 전치 트랜스포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어조인트 수반 행렬이에요. 그래서 어조인트 람다 i 마이너스 d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람다에 관한 그, 그 방정식이 되는데 특성 방정식에서의 고유값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데 그 앞에 붙는 게 이런 그 행렬들입니다. di라는 행렬들이 됩니다. 그렇죠? 요식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그 람다 i 마이너스 a는 우리 그 특성 방정식이죠. 그래서 람다 n 플러스 알파 n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풀어보면요. D1, D2, D에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이 어조인트에서요. 자,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비행렬에다가 비행렬의 수반행렬 어조인트를 곱해주면은 B의 디터미넌트 B의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 B의 디터미넌트를 이쪽으로 나누잖아요. B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뭐예요? 단위행렬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디터미넌트 1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역행렬의 정의가 되는데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 앞에다 했죠? 이것도. 자, 그래서 그 방금 전에 했던 요식 있잖아요. 어조인트 람다 i 마이너스 a를 요거를 사용해 봅니다. 그러면은 람다 i 마이너스 a 곱하기 어조인트 람다 i 마이너스 3대는 디터미넌트가 되고 i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람다 i 마이너스에다가 이 어조인트 있죠? 어조인트는 d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었죠? d로 전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 람다 i 마이너스 a는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의 단위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람다의 0승, 람다의 1승, 람다의 2승 쭉 해서 람다의 n승에 관한 항등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항등식이 되니까 앞에 우변과 좌변에 람다 n승은 뭡니까? d의 i가 되잖아요. 그렇죠? d의 i의 람다 n승이 되고 그것이 대문자 단위 행렬의 람다 n승이 됩니다. 그 d의 첫 번째 값은 구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수가 람다의 n-1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d2가 모르는데요. d2 마이너스 a d1의 람다 n-2승이죠. 우변이 좌변이요. 그 우변은 당연히 알파 n-1의 i의 람다 n-1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이 되고 맨 끝에 마이너스 a의 d의 n은 알파 제로의 단위 행렬 i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보면 뭐예요? D1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D1을 알니까 D2도 알 수 있죠. D2도 아니까 D3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내서 이 D행렬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D행렬은 뭐예요? 요 어조인트 행렬 있죠. 요게 람다 i 마이너스 a의 어조인트 행렬을 우리가 풀어서 쓴 D행렬입니다. 그래서 D행렬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D행렬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알파 값이죠. 그쵸? 알파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렬 a의 값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은 아까 구하는 방법 공부했죠. 그러니까 d를 우리가 이제 a 가지고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1은 단위 행렬 i가 되고 d2는 우리게 a 플러스 알파 n- 단위 행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그리고 결국 di에 대한 이게 순환 알고리즘이 돼요. 맨 끝에 알파 1이 i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a의 역행렬은 알파 제로분의 1의 d의 n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한 파데브-레브리에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왜 역행렬이 돼요? 요거죠, 요거. 그쵸? 그 수반 행렬 B,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B, 얘가 바로 역행렬의 그 공식이었잖아요. 그쵸? 디터미넌트 B. 그쵸? 근데 그거를 구해내는 식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해내는 게. 그쵸? 네, 그 과정 이제 잘 보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역행렬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피봇 알고리즘을 쓰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그 디터미넌트를 한 번도 계산 안 하죠. 그쵸? 예, 디터미넌트를 한 번도 계산을 안 합니다. 오로지 A에 관한 그 행렬 A의 A 제곱, A 삼승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A의 트레이스 쭉 계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행렬을요. 이게 바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한
파데브 레브리어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우리 200페이지인가요? 예, 200페이지. 요게 바로 그 파데브 레브리어의 알고리즘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얘를 이 행렬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걸 직접 한번 구해봤습니다. 울프란 알파로. 그래서 책에서 푸는 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죠. 지금 교과서에 있는 C는 터보 C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C하고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은 우리 함수를 쓰면 꼭 앞에 이렇게 함수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보이드 파데브 레브리어하고 원형을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로트 오리지널 하고요. 이렇게 썼죠. 내가 요 행렬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것은 스캔F를 해서 그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일일이 손으로 넣게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오리지널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요게 그 입력한 행렬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데브 레브리어 그 우리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D를 앞에 본 D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죠? D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역행렬을 계산해 낼 수 있거든요. 여기 요 식이 바로 역행렬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코이피션트 제로가 알파 제로죠? D 행렬을 다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행렬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러면 원래 행렬과 역행렬을 구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 확인해야죠. 그렇죠? 이게 단위 행렬 곱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캐릭터스 이퀘션이 이제 특성 방정식 그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매트릭스 A 쓰고 그 다음에 그 역행렬 쓰고 곱 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쓰는 게 이게 우리 함수 그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파데브 그 알고리즘 요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기 구현해 낸 겁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그 잘 한 줄 한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르프 돌리고 AD 매트릭스 초기화한 거고 개수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뭐 코에피션트 팀 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포르프 돌려서 그쵸? 그래서 쭉 계산하는 거 한번 그 앞에 그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하고 요 구현해낸 C 프로그램 한번 맞춰보세요. 요게 그래서 보면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D 매트릭스를요. 자, 그래서 요게 까만 화면이 요게 실행한 결과를 우리가 캡처해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그 입력한 A 행렬이고 요게 그 특성 방정식의 개수들이고 그 다음에 A의 역행렬 그 다음에 역행렬이니까 곱을 해서 대각선만 1이 되는 거 확인한 거죠. 그쵸? 예, 이거 여러분들 꼭 좀 입력하고 확인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요 파데브 레브리어 요 알고리즘 그 앞에 쓴 알고리즘이 요 함수에 어떻게 제대로 구현되어져 있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을 구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앞에서 본 고유 벡터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 벡터를 할 때 이게 람다 k가 k번째 고유값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래서 람다 k 대문자 a의 마이너스 a의 그 행렬이 되는데 그 녀석의
어조인트를 우리가 QI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쓴 그 Q 요 행렬 요거에 뭡니까? 어조인트, 디터미넌트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근데 람다 K가 행렬의 고익치가 되면요. 우변은 0이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걸 앞에서 쓴 그 역행렬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어조인트 람다 ki-a는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a의 람다 k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qk는 어조인트 람다 ki-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되는 걸 아까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행렬이 있으면은 우리가 얘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그쵸? 어조인트 람다 k i-a를 계산해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행렬 a의 고유 벡터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쵸? d를 구하면 따라서 당연히 고유 벡터도 구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뒤에 205페이지 그 아랫부분서부터 207페이지 끝까지 그게 이 고유 벡터를 구하는 그 프로그램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파데브 레브리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유 벡터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온 거는요. 파데브 레브리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행렬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D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D를 알아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유 벡터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D가 필요하니까 이 행렬을 모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5페이지에서부터 207페이지 프로그램은요, 내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교과서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하게끔 내가 수정하고 제시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터보C 버전하고 현재 우리 C 버전하고의 차이점은 내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작성할 수 있겠죠. 주의할 점은요, 207페이지 상단에 주성문이죠. Subroutine for solving above equation is n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루틴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을 푼 함수가 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함수냐면은 지금 여기서 고유값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고유값을. 그래서 고유값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이드 파데브 레브리어 있죠? 여기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함수는 앞에 여기서 내가 이미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갖다가 붙였어야 됩니다. 이 소스 코드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작성하고 완성하라는 얘기, 실행되게끔. 자, 제출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우리 소스 파일을 내가 이메일로 보내라,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스 파일은 난 당연히 첨부 파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메일 본문으로 떨렁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낸 학생이 있어요. 이런 건 내가 지금 확인하고 채점하는데 되게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확실히 증거를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게 보내는 학생들이 남의 거를 그냥 그대로 보내는 양심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내는 이 소스 코드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zip하고 라로 등 이렇게 압축하는 파일들이 있죠. 이걸 압축 파일을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압축 파일을 뭐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원본 압축해서 보내면은 그걸 내가 누가 자기가 하지 않고 친구 거를 그대로 보내는 경우를 내가 확인하고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 친구 거를 그대로 보낸 학생은 양심불량으로 최종 성적에서 10점씩 감점하겠어요. 그 최종 성적이 90점이다 그러면 80점이 된다는 얘기죠. A가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집, 라를 이렇게 압축하지 않은 학생은 리포트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점은 없어요. 감점도 없지만 리포트 점수가 0점이라는 얘기죠. 그쵸? 리포트 낸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니까 불편하죠? 나도 또 2번 녹음하게 돼서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장비 상황이 썩 좋지 않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6장 대칭 행렬과 2차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는 제대로 들으세요. 교과서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프로그램을 작성 완성하고 그 소스 실행 화면을 보이게 캡처해서 E클래스로 제출하고 E클래스는 출석 체크용입니다. 또한 소스 코드를 zip라를 압축해서 압축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거 이메일은 리포트 추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추가 점수를 용어로 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쪽지 보냈는데요. 이게 전에 본 건 내가 확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어서 뭐 감점이나 이런 건 없겠습니다. 예,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6장 강의로 들어오겠습니다.